얼굴이나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장소에 점이나 뭐 이렇게 검버섯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관상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뭐 관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그 영화죠. 영화 관상. 영화 관상에 보면 이제 송강호 그분이 이제 주연으로 하는 그 관상쟁이 김재경이라는 관상쟁이가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가공의 인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세조,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죠. 세조의 그 반정,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그 얘기에 이제 관상을 엮어서 하는 건데, 제가 관상 얘기를 오늘 좀 하려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그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40이 지났을 때는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얼굴이나 또는 그 외의 외형적인 것들이 그 환경 또는 기타 등등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변해요. 기본적인 얼굴의 형상은 그대로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막 웃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굴에 우리가 근육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단련이 되듯이 얼굴 근육도 단련이 되는데 많이 웃으면 자연적으로 얼굴에 복이 들어오는 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많이 웃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10년, 20년 쌓이면 저절로 인상이 바뀌어요. 무서운 인상이다가도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갖고는 있지만 보는 눈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굴을 봤을 때 또는 외형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딱 볼 때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관상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관상 관련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성형 관련해서 또 많이 물어보세요. 성형. 그래서 그것도 좀 몇 가지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책으로 이거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주명리학 관련 책은 되게 많아요. 정말 생각보다 많아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다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데 환상책은 정말 없어요. 그게 되게 없고 제일 기초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상법이라는 책이 기초인데 마이상법이라는 게 이제 마이선사라는 아주 옛날에 뭐 거의 한나라 2000년 전에 그분이 지은 책 그것도 어느 도사가 뭐 받아가지고 뭐 그걸 했다는 동 이런 이제 도가계열에서 막 자기들끼리만 전승되던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상비급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후대에 그 관련해서 쓴 게 있는데 이게 다 중국 책이고 그리고 이제 관상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얼굴 또는 이제 뭐 손금, 뭐 족상, 뭐 골상 이런 거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다 옛날 사람들 그림에 뭐 요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일본의 남북상법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전부 변발한 머리에 막 이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뭐 열심히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라든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이번에 관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어, 얼굴이나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장소에 점이나 뭐 이렇게 뭐 검버섯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애교점이라고 해서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인기가 없던 그 기생이 여기 수박씨 같은 거 하나 찍더니 갑자기 막 손님이 몰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그 도화의 힘을 쓰는 건데 그걸 이제 관상적인 측면에서 그 도화에 해당되는 위치에 그런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주목받게 만드는 그런 작용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잡티, 점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으니 그런 거는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셔서 다 제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주의하실 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부위에 있는 점. 예를 들면 겨드랑이 밑에 아니면 뭐 은밀한 부위에 있는 거는 손대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거 손대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상책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쌍꺼풀. 쌍꺼풀은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쌍꺼풀은 눈을 좀 크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눈의 라인들을 강하게 하는 건데 눈은 기본적인 음양모형적 측면에서 수에 가까운 거고
수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물 같은 거 흘러갈 때 제방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물기를 터줌으로 인해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은 뭐 그냥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첫 번째는 코입니다. 코. 코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얼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뭐 풍수하고 좀 엮어서 많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관상은 오히려 명리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코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같은 뭐 그런 거예요. 큰 산. 근데 이제 그러면 큰 산이니까 높이면 좋지 않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백두산이나 설악산을 여러분들이 높일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돌짐을 올라가서 높인다고 얘가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건드리면 깎이는 겁니다. 예, 깎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코가 낮으니까 이걸 높이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손을 대면 그게 깎는 겁니다. 산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는.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위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미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코를 손을 대시는 거는 특히 또 코는 요즘이 이제 재성의 시대인데 이 재물복하고 연결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코예요. 그래서 코 큰 사람은 돈복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속설이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어쨌거나 그 쌓여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게 재물이 쌓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손을 좀 안 대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반정이 성공되고 나서 결국은 그 한 명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바닷가 섬에 은둔해 있는 그 관상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김혜수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너는 목이 잘릴 상이다 해서 그게 겁나서 그걸 회상하는 모습으로 해서 시작해서 끝났는데 결국 한 명에는 마지막에 부관 참신은 당합니다. 죽고 나서 목이 베어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큰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중전을 2명씩이나 만들고 자기 딸들로 그런 뭐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그 김재경이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거기 명대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도 이제 그 관상을 공부하고 그런 걸 많이 봐주고 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본 거는 파도만 봤다라는 거죠. 파도. 그 위에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친다라는 거를 안 보고 그 일시적인 현상 또는 그 안에 있는 뭔가의 부분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 내가 잘못 본 거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들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것도 막 한 게 있고 자기 그 동생이죠. 친동생 입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종서 대감이나 또는 그 세조의 얼굴을 보고도 아, 이 사람은 호랑이의 상이고 뭐 이 사람은 뭐 어떤 상이고 이런 상들은 세세한 세부적인 걸 다 보고 본인이 그걸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으나 그 시대가 이미 그렇게 변해가는 세종대왕 이후에 그 국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뭔가 크게 발전해 나갈 시기에 그러한 신하들 그 당시는 이제 어쨌거나 사대부가 되게 셌던 시기니까 왜냐하면 정도전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뭐 그때 이제 뭐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렇게 임금에게 대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임금한테 대든다는 거는 그 당시는 뭐 고문 이런 건 아주 일상다반사고 죽이는 것도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대들 수 있는 정도의 신하와 임금의 관계였는데 그걸 이제 세조는 당연히 자기는 왕실이고 종친이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겠죠. 뭐 그런 세상의 변화를 내가 너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상담도 많이 하고 관상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드리고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요 한 사람 또는 요 한 지금 현상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그건 전 반쪽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게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챗 GPT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주주주주 다 막 다 써줘요. 그런 정보의 홍수인 시대에 그런 세상의 변화 또는 국가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뭔가를 자꾸 해석해서 하면 그거는 막기가 어렵다.
특히나 그 사람이 어떠한 관상, 또 어떠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 또는 그 시대의 환경, 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요, 무인도에서.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기본적으로 놓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도 자꾸 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걸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관상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제 고전 책에 보면 이 레벨이 있습니다. 사주 보는 사람의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단계가 사주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명리학자들이 제일 밑에 단계. 그 위에 단계가 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총 개수가 51만 8,400개에 남녀의 대운이 2개가 있어서 곱하면 100만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5천만이라고 쳤을 때 50명은 사주가 같은 확률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벌써 이미 중복이 나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육친이라는 특수관계인들을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확도 측면에서 이제 그 정도의 정확도인데, 관상은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얼굴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사주는 똑같지 않습니까? 명리학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관상이 달라요. 왜? 특히나 이제 또 이분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리학적으로도 달라져서 해석이 되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에서도 나타나는 다름이 있어서 얼굴이 달라요. 외형도 다르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 하는 사람이 제일 밑에 단계라 그러면 그 위에 하이레벨 단계가 이제 관상입니다. 관상 보는 사람이 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 그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뭐냐면 심상이에요. 심상. 사람의 마음을 보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무속 또는 이제 뭐 신내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쨌거나 그 귀문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의 영혼적인 거에 대한 센싱이 되게 높으셔서 그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잘 해석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그걸 다른 뭔가 영적인 그런 교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하이 레벨인데, 문제는 이제 하이 레벨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심상은 노력으로 안 돼요. 관상까지는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남북상법이라고 그 일본 책 보면 그 유명한 그 관상가는 정말 자기가 밑바닥부터 해서 막 골상 뭐 이런 거 봐주는 사람부터 뭐 발바닥 마사지 해주는 사람 하면서 이제 족상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노력으로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상까지는 노력하고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하면 갈 수는 있으나 심상은 노력으로만은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관상 얘기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관상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특수한, 거기도 이제 다 예시로 많이 나오니까 특수한 거부터 해서 뭐 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손금 볼 줄 아냐? 아니 뭐 손금 뭐 대충 뭐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뭐 생명석, 명예석, 건강석,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건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는 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그러한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지, 그 흐름을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그냥 일단 뭐 손금은 재미로 보세요. 손금 가지고 막 이렇게 결정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손금도 태어날 때 이렇게 쥐고 태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바뀌어요. 왜냐면 내가 손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뭐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바뀌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내 관상을 좋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루에 10번씩 웃으세요. 네, 그러면 이 얼굴 근육이 관상에 되게 좋은 방식으로 바뀌어서 하시면 좋고, 저도 옛날에는 와이프가 왜 맨날 이렇게 막 화장하고 뭐 막 이렇게 얼굴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바르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 유튜브 찍기 전에는 머리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 관상 공부하면서 좀 보니까 그게 나의 어쨌거나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 지금은 뭐 너무 비싼 화장품만 아니면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보통 그런 거 관리 잘 안 하는데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혹시 또 관상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하고 좀 얘기하죠. 그 카톡 메시지에 쓰셨던 뭐 사배간 뭐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라 그거는 설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시, 그다음에 사배간, 뭐 그다음에 눈동자, 이게 검은 자가 되게 큰 사람, 또 작은 사람 이런 거는 좀 특수 케이스라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분명히 명리학적으로 오행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건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태어날 때 이거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언청이, 구순국에 뭐 그런 것도 이제 특수 케이스인 거예요. 특수 케이스고, 왜냐면 이제 원래 요 인중이 보통 이제 인중 긴 사람들 오래 산다, 명줄 길다 뭐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여기 백회열부터 해서 여기 내려가는 요 일자선이 여기 배꼽 요 아래에 있는 단전까지 내려가는 선이 이제 중심 맥, 우리가 맥을 따질 때 무슨 맥 할 때 뭐 그런 거 무협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 가장 메인 대맥이거든요. 이게 대맥인데 대맥이 튼튼한 사람이 이게 길어요. 그래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약간 속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구순국계인 분들은 오래 못 사는 건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것도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아서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저희가 컨텐츠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자세한 걸 궁금해 하시면 그건 별도로 하겠으나 지금 거기서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 그러면 관상이 막 웃는 상으로 바뀌고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기 삶에 있어서. 일단은 내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다음에 웃는 상이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굿할 때 돼지 머리 고를 때 어떤 돼지 고르죠? 웃는 돼지 고르죠. 왜 웃는 돼지 고를까요? 우는 돼지 안 고르고? 기왕이면 웃는 돼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조건이 비슷해. 막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그러면 웃는 상 고르게 돼 있어요. 그게 유리한 거예요. 벌써 거기서 유리한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팅 소개팅 나갔을 때도 당연히 웃는 사람 좋아하지 뭐 막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제 살면서 겪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같이 놀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즐겁고 뭔가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나도 즐겁고 행복한 거지. 막 너무 우울하고 막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슬퍼해야 될 타이밍에 웃으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인 거고. 정말 그냥 평상시는 즐겁고 행복한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사주 선배님이 또 하나 미션을 주셨네요. 하루에 10번 웃어라. 저번 시간에 새벽 뭐 바라는 게 있으면 새벽마다 기도해라. 요거 하나랑 오늘은 10번씩 웃어라.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걸 해보시면 어려워요. 제가 관상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해봤던 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셀카를 찍어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되게 달라요. 되게 좀 이렇게 즐거울 때 아니면 즐겁게 출근했을 때, 그다음에 막 너무 일이 많아서 찌들어 있을 때 이러면 얼굴 빛이나 또는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한두 장 찍어서는 잘 모르고요. 매일 아침마다 찍어서 한 달 정도 해보시면 그 한 달 중에 뭐 하루 이틀이 되게 안 좋아 보이거나 하루 이틀 되게 좋아 보이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날은 내가 어땠나를 돌이켜보고 되게 밝아 보이는 그 타이밍의 상태로 내가 계속 유지하는 게 뭐 운을 더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셀카 찍는 거 되게 쉬워요. 쉬운데 잘 안 하죠. 까먹어요. 사람들이 까먹어서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찡그렸으면 한 번 웃은 게 없어지나요? 뭐 거의 그렇죠. 왜냐면 근육을 또 반대로 쓰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렵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찡그리고 10번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팔 근육 만들 때도
이쪽 근육 만들면 여기가 줄어드니까 이쪽 근육 운동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한번 찡그리면 웃는 근육 다시 까먹은 거예요. 반대로 웃으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시라.